2024년 7월 바르샤바에서 한 폴란드 국방장관 간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 이날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측에게 폴란드 무기 산업 제품을 구매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2 전차 등 폴란드 수출을 위한 2차 실행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정부가 사실상의 절충 교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폴란드 고위급 정부 인사가 공식적으로 무기거래 절충 교역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은 국가 간 긴급 조달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라며 절충 교역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4강을 목표로 폴란드와 K2 전차의 2차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 같은 폴란드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에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었고 이 중 180대에 대해 첫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820대 관련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방사청은 오는 9월까지 폴란드와 추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선 폴란드가 최소 수천억 원 규모의 절충 교역을 원하고 있고 수십조 원 단위의 무기 수출을 위해 결국 우리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 도입을 한국의 차관 형태로 도입하고 제조 공장까지 지어주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절충 교역 요청은 도를 넘는 행포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차관으로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절충 교역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도 최소한의 폴란드산 무기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오늘은 폴란드에서 절충 교역으로 도입할 수 있는 무기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중 도입 가능성이 높은 무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크 120mm 자주박격포입니다. 포미장전식 자동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는 활강식 박격포 체계로 우리나라에서 KS-M120 비격을 개발하기 전에 도입을 고려했던 무기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K9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아 도입을 포기하고 결국 비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라크 120mm 자주박격포가 절충교역으로 도입되게 된다면 포탑 형태로 방어력이 비격에 앞서기 때문에 라크 120mm 자주박격포를 육군 제7이동군단에 우선 배치하고 7군단에 배치돼 있던 비격은 보병사단으로 이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르숙 보병전투 차량입니다. 폴란드군이 소련제 BWP 원장갑차를 대체하고자 2013년부터 개발한 보병전투 차량입니다. 한국의 K-21 보병전투 차량처럼 자체적인 하천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고 폴란드산 30mm 기관포가 탑재된 GSSW-30 무인포탑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합니다. 하지만 K-21과 거의 동일한 장비로 절충 교역으로 도입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바오밥 K 지뢰살포 차량입니다. 폴란드 HSW사가 개발한 모델로 젤츠 662 군용 트럭에 수송되며 다연장 로켓과 비슷한 발사관에 최대 600개의 지뢰가 탑재됩니다. 2명의 운용 인원으로 22분 내에 길이 1800m에 폭 180m로 MN123 대전차 지뢰밭을 형성할 수 있으며 MN123 대전차 지뢰는 성형자격 탄두를 내장하고 있어 60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007년부터 배치된 KM138의 대체를 위해 다중 살포식 지능형 방호체계 설계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지뢰살포기투로 호칭되는 살포식 지뢰체계를 선행 개발하고 있는 상태지만 한국 육군의 전시작전 개념이 북한의 남침에 대한 방어가 아닌 북한의 비상상황에 북한 영토로 진격해 빠른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정작 군에서도 새로운 지뢰살포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플라이아이 무인기입니다. 플라이아이는 전장 1.9m, 전폭 3.6m로 최대 이륙 중량은 11kg이며 최대 4kg의 탑재 능력으로 다양한 EOTS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륙은 전용 발사기를 사용하며 착륙은 랜딩 기어를 이용해 착지하는 형태로 최대 3시간 동안 운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글래디우스 시스템입니다. 글래디우스 시스템은 지휘 차량 2대, 이동식 발사 차량 5대, FT5 무인 정찰기 5대, BSPU 자폭 무인기 5대, 무인기 운반 차량 3대로 구성됩니다. 정차용인 FT5는 전장 3.1m에 전폭 6.4m이고 전체 중량은 85kg으로 최대 10시간 동안 150km 밖까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4단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기 수준으로 이착륙 과정에서 모두 할주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워메이트 시리즈입니다. 워메이트는 자폭 무인기로서 탄두가 모듈화되어 있어 임무에 따라 고폭 탄두, 대전차 탄두, 열압력 탄두를 사용할 수 있고
인마살상용이나 경장갑 파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S 앙제밍 기술이 내장돼 있으며 최근엔 4,000대 이상이 우크라이나로 수출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폴란드제 무기들 중에는 비슷한 체계를 한국도 보유하고 있어 도입 필요성이 떨어지는 무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나마 폴란드가 제안한 무기 중에 가장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무기는 글라디우스나 워메이트 같은 무인기 시스템과 북한 진격시 기계화 사단과 같이 운용할 수 있는 라크자주 박격포와 북한 국경을 넘어오는 중국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바오바 PAG를 포기 정도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모쪼록 폴란드와 굳이 절충교역을 해야 한다면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꼭 필요한 장비들로만 도입해서 대한민국 육군의 전투력 증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